그래도 제가 저자라고 한마디 좀 도움되나 싶어가지고 전화상으로 질문하거든요. 질문하면 그거는 말이야 이론적으로 뭔가 원리적으로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나한테 말이야 전화 한마디로 답을 바라고 그러느냐. 응? 그런 태도 어떻게 한문이 되느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뭘 하겠습니까? 아 질문 한번 했다가 진짜 모진 소리 듣네 이럽니다. 예. 공부를 더 하라고 공부를 더 하시라고. 그럼 어린애입니까? 공부하라는 소리 듣고 그렇죠? 어린애도 아닌데 저한테 공부도 하라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그렇지만 공부를 더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 책 잔지놓고 책 3번 4번 읽었습니다. 그거 또 더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그러나 더 읽으십시오. 4번 5번 읽어가지고 안 된다. 왜? 정리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경험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자기사님들은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합격했죠. 그 다음에 내가 경험 쌓았죠. 책은 절대 안 읽습니다. 두분하시. 그런데 전형적으로 보면 항상 원리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랜 경륜을 쌓은 자기사님들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고혈압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왔는데 이 고혈압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물론 설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이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이 고혈압이라 하는 걸 갖다가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리학적으로. 예. 그러면 고혈압은 어떻게 해결합니다 했을 때 신장이야 이거 사이하면 고혈압이 해결됩니다.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고혈압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이 집중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고혈압 외에는 다른 건 걱정할 게 없다. 또 물론 다른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 고혈압이 뭐냐면 물론 책에서 대충 설명했지만 아마 책 설명만 가지고는 또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 심장이 있고 이게 심장입니다. 염통에서 모든 피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에너지라 엔진이야 엔진 피를 돌리는 엔진 아닙니까? 펌프 그렇죠? 그러면 심장에서 염통에서 대정맥이 우리가 수도관으로 지나는 붉은 파이프가 되겠죠. 붉은 파이프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예. 대동맥을 여기서 이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가지 동맥에서 또 모세혈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모세혈관이 꾸준히 많죠. 결국은 대정맥을 해서 다시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본산성에도 이렇게 계속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혈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피가 잘 돌아서 고혈압입니까? 안 돌아서 고혈압입니까? 피가 안 돌아서 고혈압입니까?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피가 안 돌아서 고혈압인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피를 팍팍 뿜어주는데 만약에 이 자리다가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고무호스 맞죠? 이거 우리가 혈관이 고무호스와 같은 거 아닙니까? 피가 팍팍 막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발로 탁 발라보시 발로 바른다 이 말입니다. 응? 밟으면 피가 못 돌겠죠. 그렇죠? 피가 못 돌면서 심장은 피가 돌아가고 팍 뿜어줍니다. 피를 팍 보낸다 이 말입니다. 펌프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팍 발라보면 이게 만약에 고무호스가 아니고 풍선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밟아버리면 이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맞죠? 풍선이 부풀어 올 것이고 만약 이것이 호스가 썩고 나간 것이라면 터져버립니다. 맞죠? 예. 호스가 이게 나갔다 하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나간 것이다. 풍선이라면 부풀어 올 것이고 그래서 심장에 피를 확 뿜는 그 순간에 여기에 엄청난 압이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 대동맥은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풍선과 똑같아요. 이게 아시겠어요? 풍선처럼 이 심장에 피를 팍 뿜는 순간에 이 대동맥이 확 부풀어 올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 피를 팍 뿜는 그 순간에 이것이 부풀어지지 아니하면요 피를 뿜는 만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되겠죠. 한꺼번에 통과시켜버리면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한꺼번에 토가 난다는 게. 네.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압력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피를 뿜는 그 순간에 압이 팍 높아져버리면 웬만한 사람 머리가 터질 거예요. 머리 내출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완충 작용을 한 것이 이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그래서 대동맥은 풍선처럼 고무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이 안 되면 이게 바로 뭐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동맥경화증이 되어버리면 또 위험한 겁니다. 바로 완충 역할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피를 팍 뿜는 순간에 이것이 팍 뿜어가지고 뿜어주는 피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용한다. 수용했다가 서서히 보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팍 부풀어 올라주고 다른 혈관에서는 서서히 보내주기 때문에 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고르게 그렇죠. 고르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 압력이 미치는 힘이 대단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손목을 딱 짚어보면요. 심장이 팍 뿜는 그 순간에는 여기 뛰는 게 느껴지죠? 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완충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손목에 느끼시고, 우리가 머리에 베개 속에 자면 머리가 뭔가 헤라도 높았다 낮았다 하는 그 느낌 못 겁니다. 내리치는 느낌 오잖아요. 예. 자, 여기에서 만약에 대동맥이 풍선과 같은 완충 역할을 못할 때 혈압이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 혈압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말 알겠죠? 이것이 고혈압의 1차 원인. 즉, 대동맥이 풍선처럼 그런 부풀었다가 오므렸다 하는 이런 완충 역할을 못할 때 혈압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동맥경화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심장이라는 이 녀석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맞지? 힘이 너무 세가지고 피를 팍팍 뿜어주는 거 이것도 고혈압의 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장의 힘이 세다는 것은 심장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심장이 건강한 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죠. 그 심장이 건강한 상태에서 심장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힘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대동맥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대동맥은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는데 풍선처럼 이거 완충 역할을 해주는데 어디서 해주느냐? 대동맥이 아닌 모세혈관 아시겠어요? 모세혈관. 물론 대동맥이 완충 역할을 한다면 대동맥 하나만 보지 말고 가지동맥 이런 것도 지금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혈압이 오는 원인은 이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한두 개 정도 막히는 거야. 이거야. 전혀 표시가 안 나겠지만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의 예를 들어서 1조개인데 1조개 중에서 만약에 1조개 그럼 크다. 이거 많이 나오고 자 1조개 중에서 절반은 몇 개입니까? 5천 개 아닙니까? 그렇죠? 5천 개 정도가 막혀버렸다면 모세혈관이 절반이 막힌 거죠. 모세혈관이 절반 정도 막혀버려도 어떻게 되느냐? 피가 잘 돌겠습니까? 돌겠습니까? 안 돌겠죠? 안 돌면 심장은 건강한데 어차피 대동맥 이게 피를 제대로 빨리 어떻게 못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피를 제대로 원활하게 풀어주지 못할 때는 역시 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느냐 하면 글쎄 모세혈관이 막히는데 왜 모세혈관이 절반이 막히는데 왜 혈압이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혈관에 피가 여기서는 힘있게 뿜어주는데 뿜어주는 만큼 피가 팍팍팍 통해져 버리면 그렇죠. 통해져 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안 통해주고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압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이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수도꼭지에 우리가 틀어보면 물이 쫙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쫙 그러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쫙 나올 때 하루는 놔두면 아무 이상 없는데
쫙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팍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팍 막아버렸을 때 이게 잘 안 막힙니다. 안 막힙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팍 막았을 때 이게 쇠파이프니까 아무 이상 없죠. 그대로 팍 막히고 그대로 끝납니다. 이게 쇠파이프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무슨 뭐 나약한 무슨 뭐 풍선처럼 그런 고무라든지 아주 낡아 빠진 그런 녹슬은 거라 하면요. 아주 뭐랄까 아주 약한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 하면요. 팍 먹는 순간 이게 다 터져버리는 맞죠? 다 터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고무스라면 여기에 팍 막아버리면 고무스가 막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혈관은 오래된 혈관은 신신하지 못한 혈관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머리에서 터져버리면 이게 내출이 됩니다. 머리에서 터져버리면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피가 터져버리면 이 머릿속에 피가 고이게 되겠죠. 피가 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피가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혈관이 전부 움츠러 들어버립니다. 혈관이 밖으로 나온 피가 불어난 만큼 그 양만큼 이 혈관들이 수많은 혈관들이 움츠러 들어버려요. 펼치지를 못해. 그래서 심장에서 아무리 피를 뿜어줘도 혈관은 다 막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이에요. 사망. 혈관 막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대동맥이 동맥 경화증에 와도 이거는 고혈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수많은 모세혈관들 중에서 3분의 1 또는 2분의 1 혹은 뭐 4분의 1 정도가 막혀버리면 혈압이 또 올라간다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혈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상태에서 심장을 차이라면 고혈압이 나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모세혈관이 절반 정도 막히면 고혈압이 이러냐? 절반 막히면 나머지 절반이 열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절반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굵은 고속도로가 나오다가 고속도로가 끝나는 자리에서 뭐 국도 하나가 또 연결되고 이쪽으로는 어디로 가는 국도 이쪽으로는 또 거제도로 가는 국도 이리 오면 뭐 어디로 가는 국도 4개의 국도는 갈립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가 원래 그렇잖아요. 큰 길 나오다가 나중에는 좁은 길로 나눠지잖아요. 결국은 맞죠? 피가 흐르는 거리도 똑같잖아요. 심장에서 대동맥이에요. 대동맥이라 하는 아주 넓은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으로 막 물자들이 흘러옵니다. 맞죠? 피가 흘러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다가 이게 결국은 어느 이쪽으로 빠져 나누어서 가는 거 나누어서. 그렇죠? 나누어서 가고 다시 얘는 더 좁은 길로 소방도로 골목길 또 더 좁은 도로 또 나눠지겠죠? 그렇잖아요. 예. 국도에서 다시는 이제 또 골목길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또 모세혈관이 연결돼가지고 이것처럼 다시 이제 대정맥으로 돌아가는 이런 원리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차선으로 따지면 1차, 2차, 3차, 4차 차선입니다. 4차 넓은 도로에서 차량들이 쫙 이 도로를 가득 채워 흘러오다가 이쪽으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도로 하나가 탁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도로 하나가 4개 국도 중에서 하나가 탁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하나가 막혀버리면 여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여기에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혈관으로 따지면 여기에 막아버리면 이 자리에 흐르던 피가 속도가 늘어지겠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4개로 나눠가다가 하나가 막혀버리면 4의 속도로 달려가 하나 막혀버리면 3으로 줄어버립니다. 맞죠? 네. 다 막혀버리면 속도가 제로 되어버리죠. 맞죠? 이 4개가 다 막혀버리면. 그래서 하나라도 막히면 여기는 흐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피가 못 흐른다. 심장에서는 힘있게 뿜어주는데 여기서는 뿜어주는 만큼 흐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혈압이 올라간다. 맞죠? 예. 여기에 혈압을 재보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혈압 잴 때는 동맥에다가 못 재죠. 심장 속에 그 동맥에다가 혈압이 걸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옵니까? 예? 팔에 걸잖아요. 여기를 아래게. 그런데 왜 여기 혈압 올라가는데 왜 팔에다가 혈압을 재느냐 이런 문제가 나겠죠. 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자동차라면 여기에만 막히고 여기는 안 막히겠죠. 그렇죠?
이 국가 막힌다고 여기도 막히면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뭡니까? 액체, 물이죠. 피가 물 아닙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또 자동차 막힌 거하고 원리가 다르죠. 자, 여기서 내가 이해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는데, 요 자리에 압이 높아져 버리면, 이 자리에 높아져 버리면, 요 자리에 압이 높아진다, 요 자리에도 압이 높아진다, 똑같이 높아진다, 여기도 높아진다, 뭐 시간에도 높아진다, 아니다. 높아진다, 아니다. 이게 생각입니까? 똑같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물리학 공부를 기초 물리학을 안 했을 때 이래 되는 겁니다. 저는 영문법을 공부할 때 기초 문법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물리학도 저는 깊이는 못했지만 기초적인 거는 제가 좀 제대로 했는 것 같아요. 예,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에 다녔는데 중학교부터는 뭐 독학했다가 뭐 학원 좀 다니려 했는데 제가 물리 쪽으로는 기본 점수는 받았어요. 예? 뭐다 파스칼의 원리는 있고 뭐 보일 법칙이니 뭐 그 대충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건 제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것이 자동차가 아닌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나 또는 공기, 그렇죠? 공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압이 3이면 여기도 얼마? 똑같이 3이에요. 그 쉘만에도 얼마? 똑같이 압이 3이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파스칼 원리입니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까지는 기억도 못하겠는데 압력 균등의 원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게 압력 균등의 원리를 하는데 파스칼이 보이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고무 풍선이 있는데 공이 있다. 공, 그렇죠? 공 속에 공기 펌프를 팍팍 주입하게 되면 압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예. 압력이 커지는데 공기를 주입할 때는 여기 조그만한 뭡니까 이거 뭐 하죠, 이거? 조그만한 여기 공기 구멍으로 압력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피스톤 자전거 이거 바람 넣는 펌프를 가지고 압을 팍 밀었을 때 이 내부에는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부분이 가장 압력이 높아지겠어요? 여기에서 막 공기가 막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거 맞은편 건너편 요 자리에 압력이 제일 높겠습니까? 아니면 요 측면이 제일 높겠어요? 아니면 요 압을 걸고 있는 바로 여기 공기 도는 바로 옆자리가 제일 높겠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이게 정답입니까? 어느 쪽이 제일 높아지겠어요? 압력이 미치는 압력이. 똑같이 네? 똑같죠? 예.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안에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는 여기는 자리가 비고 여기는 자동차가 멀리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동차가 막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는 비었다. 여기는 자동차가 비었다. 그렇죠? 여기만 압력이 높다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는 비어있잖아요. 이거는 자동차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누르면 사방에 똑같이 압력이 미친다 이 말이에요. 공기도 그래요. 공기도. 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달리다가 밑에 못이 있어가지고 뾰족한 물체가 있어가지고 이 뾰족한 물체에 걸렸을 때는 이 뾰족한 것 때문에 이 자동차가 바퀴가 찢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찢어져서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여기 뾰족한 물체가 아니고 그저 두리뭉실한 이런 물체에 가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버리면요. 충격받은 자리에 터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터진다? 어디에 터지겠습니까? 타이어가. 약한데 그렇죠. 제일 약한 쪽에 터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이럴 때 타이어 내부에 미치는 압력은 똑같다 어디든지. 맞죠? 정말? 네. 그래서 내가 이 혈관을 보내보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4개 도로 중에 하나가 막혀버리면 여기에도 똑같이 자동차가 흐름이 늘어지게 돼 있고 여기에 늘어지는 혈액으로 따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전부 다 압력이 같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도 똑같이 압력이 높아진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 하신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어디에서 터진다? 머리에서 터진다. 맞죠? 머리 혈관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혈압이 높아질 때 무엇을 제일 걱정하죠? 뇌출혈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출혈. 예. 뇌출혈만 위험합니까? 뇌출혈은 한마디로 그대로 급사하는 거고 급사는 하지 않더라도 뇌출혈로 나타나는 중풍 맞죠? 예. 또는 뇌출혈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뇌경색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혈압하고 뇌경색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당장 관계는 없습니다. 그 뇌경색이 있는 사람은 머리 쪽에 피가 안 돈다는 말이기 때문에 피가 안 돈다는 것은 머릿속에 벌써 피가 안 돌고 의력이 많이 쌓인 그 자리에는 결국은 세포가 약해집니다. 머리의 혈관 세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혈관은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혈관이 머리 혈관 터진다. 그럼 우리가 이런데는 혈관 하나 좀 이렇게 터져도 괜찮아. 머리에는 간에다가 뭐 시혈관 하나 터지는 거 정도야 그거는 뭐 피가 좀 나다가 멈춰버릴 수 있고 막혀버리면 끝날 수 있는데 조금 머릿속에는 약간 붉은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거는
그 터진 혈관이 피 흐름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피가 새어나온다 이 말이죠. 피가 계속 새어나와 버리면 그거는 바로 사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혈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이 동맥경화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예. 동맥경화증을 어떻게든 해결하면 그 고혈압이 해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도로 국도에 피가, 다시 말해서 요 국도에 이 좁은 도로에 피가 잘 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굵은 혈관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굵은 혈관은 막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결국 어디서 막힌다? 가는 혈관에서 막힌 거 아닙니까? 모세 혈관에서 막힌다는 거지. 예. 그러면 모세 혈관이 몇 개냐 하면요, 내가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4개만 그려놨지. 이게 가지적으로 퍼져나게 되면 국도보다 좁은 길, 그 다음 이러면요, 혈관의 굵기가 몇 가지 종류냐 하면요,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굵기 정도가. 예? 굵기가 예를 들어서 지름 1cm짜리, 그 다음에 0.5cm짜리, 1mm짜리, 0.1mm짜리, 0.01mm짜리 나면 엄청 많겠죠? 어쨌든 굵은 혈관은 하나만 딱 막혀버려도 혈압이 올라가겠지만은 모세 혈관은 많이 막혀버리면 결국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굵은 혈관이 막힌 것이 아니고 수많은 모세 혈관들이 막혔기 때문이다. 수많은 모세 혈관이라는 것은 그 모세 혈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창자, 대장, 소장, 콩팥, 폐, 몸 전신에 모세 혈관이 없는 것이 없죠. 심지어는 이 굵은 혈관 이것도 보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굵은 혈관을 확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피가 흐르는 통로고, 이거는 뭡니까? 혈관의 뭡니까?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고기덩어리죠. 그렇죠? 세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살기 위해서는 또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굵은 혈관으로 구멍이 뚫려고 피가 대량으로 흐르는 것이고, 요거는 혈관을 만들고 있는 세포 조직이라, 그렇죠. 고기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세혈관이 엄청난 모세혈관들이 깔려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대동맥 같으면 동맥경화가 되어버린다. 혈관을 굳어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을 기울여서 우리 인체에 있는 각 장기 조직이라든지 근육세포, 피부세포에 깔려있는 이 모든 수많은 모세혈관에 있는 어혈을 치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부위에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에 막힌 부분을 열어주게 되면 이 부분도 피가 잘 돌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잘 돌면 이 부분도 잘 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모세혈관이 열리면 굵은 혈관도 피가 잘 통하는 것이고, 이 굵은 혈관에 피가 잘 통한다는 것은 혈압이 안 올라간다, 낮아진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원리는 어디를 사일하면 낫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에 어디를 사일하더라도 혈관을 막힌 모세혈관을 열어주게 되면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사일했는데 왜 안 떨어집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혈압을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래 놨죠. 책에는 분명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장혈을 성공적으로 사일하면 고혈압도 상당히 효과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신장의 어혈을 제대로 끄면 고혈압이 치유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완치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세한 그 속뜻은 그냥 다 문을 파기 어렵겠죠. 그냥 신장혈 사람이 고혈압이 낫는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버리면 고혈압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장혈 합니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은 신장혈도 사일하고, 또 나중에 머리에 피가 문화삼아 머리도 사일하고, 폐가 나쁜 사람은 폐도 사일하고, 뭐 허리가 뭐 어디든지 어혈만 빼주기만 하면 고혈압은 떨어지는 건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고혈압인데 왜 어느 정도 왜 안 떨어지느냐, 이것은 뭐냐면, 사혈을 했는데도 혈압이 치유되는 그런 기색이 눈에 띌 정도는 안 보인다,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이걸 원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혈압이라 하는 이 병은, 오늘 내가 혈압을 쟀을 때 150에 나왔다 하게 되면 이 150이 항상 150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계속 올라갑니다. 맞죠? 혈압은
되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혈압이 올라갈 나이 됐다 하면 계속 뭐 혈관이 막히지 막힐 때 혈관이 유지는 잘 안 되잖아. 몸에 의혈이 잘 불어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몸에 의혈이 점점 불어나면서 1년 후에는 또 160이 됐다가 또 뭐 한 3년 후에는 170이 됐다가 막 약을 안 먹었을 경우에 결국은 180, 200, 심지어는 25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기 마련이죠. 이 상태에서 이분이 150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요법을 만나가지고 사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맞죠? 열심히 하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는데 혈압 재보니까 아직도 150이더라. 맞죠? 이랬을 때 왜 사회를 했는데 나는 혈압이 안 내려가느냐? 자,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도 무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특히 어린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뭐 멀리 아니라 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오늘 우리 반에서 10등 하던 자리를 5등으로 올리게 됐어.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야. 그래서 밤샘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난달에 시험 쳤을 때는 15등 했는데 이달에도 15등 했어요. 응? 근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 혼자만 열심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내가 초등학교 때는 요 정도밖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15등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더 열심히 했다 그렇죠? 내가 초등학교 때보다는 더 열심히 했다 중학교 와서는. 그런데 성적이 초등학교도 15등 하던 게 지금도 15등이다. 그 왜 그렇습니까? 집만 중학생이 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도 다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보다는 공부를 다 하기 마련이지. 다 같이 또 열심히 하니까 안 한다 말이죠. 그 열심히 사회를 했는데 아직도 150 그대로 다는 것은 혈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혈압지는 제대로 열심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세상은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천사는 천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악마는 악마 역할을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자꾸 올라가도록 우리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몸이 자꾸 올라가는 상태에서 사회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를 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사회를 했다면 160, 170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저는 그렇잖아요. 경험을 하기 전에 이론을 내놓는다. 이론을. 제가 자연주의 사회요법을 만난 지 불과 한 2개월, 3개월 만에 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몇 번 경험해보고. 근데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야, 그럼 이제 이 책을 보고 하신 분들이 이제 체험을 발표하는 거죠. 뭐도 고쳐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자, 그런데 열심히 사회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했는데도 150이 안 나오고 이번에는 160이 나왔다. 근데 사회를 했는데 왜 혈압이 올라갔느냐? 그렇죠? 이거는 또 왜 그러냐 말이죠. 사회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혈압이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빨랐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애들은 내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내려옵니다.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유지되는 경우와 노력했는데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공부해봤자 아무 효과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면 이제 영혼이 그냥 안 되죠. 그래서 학생 때 한때 참 공부 잘하다가 완전히 공통이 떨어진 애들 많습니다. 쟤는 분명히 서울대갈 거라 했는데 아무 대학 못 들어갔는데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근데 엉뚱하게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애들이 뜻밖의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죠. 하다 보니 이렇게. 자, 그래서 혈압의 치료, 고혈압의 치료 원리는 몸 어디든지 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다. 단지 의혈을 얼마나 진한 의혈을 뽑느냐, 악성 의혈을 뽑느냐. 의혈을 뽑더라도 아주 진한 의혈을 제대로 뽑아야 효과를 보는 것이고, 사회를 해가지고 생혈을 뽑아버리면 이거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렇죠? 혈압 치료가 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진한 의혈을 뽑는 것이 효과적이고 양적으로 물론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뽑아야지. 그래서 사회하신 분들 제대로 신장혈 제대로 사회하고 나면요 혈압이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혈압이 내려갔다는 사람도 많은데 안 내려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박사 말씀하다 사람마다 그런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혈압 치료 원리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자리가 아니고 어디든지 열심히 사회하면 고혈압이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 효과의 결과는 왜 그러냐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네요. 제가 아까 한 40분인가 40분 좀 됐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는 없지만 이해는 좀 안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어떤 질문이 있냐면
부항 거는 시간이 몇 분이냐? 몇 분을 걸어야 하느냐? 이제 침으로 찔러가지고 부항을 다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5분을 기다려야 되냐, 6분을 기다려야 되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답변을 내려다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받은 이것도 뭐냐면, 부항을 걸어놓고 5분 기다렸다가 떼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5분 있다가 떼라, 10분 있다가 떼라. 아닙니다. 20분, 이거는 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답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만 다른 게 아니고, 내 몸을 내가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죠.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암기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 몸이라고 해서 뭐 답이 있습니까? 암기식으로 하시면 항상 원리적으로 푸다, 원리적으로. 예. 원리적으로 푸는 게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부항을 걸었는데, 걸어놓고 보니까 나는 의외를 뽑으려고 걸었잖아요. 그렇죠? 의외를 안 하고 생일이 팡팡팡 쏘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5분 동안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5분도 되기 전에 부항이 막 차버립니다. 1분 만에 차버려, 1분 만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암기식으로 답을 어디로 가지 마라. 뭐 5분 하라, 10분 하라. 뭐 며칠간 쉬라, 이런 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 책은 보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책 잘 읽어보시게 되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 말, 책에서 여기서 했는 말하고 뒤에서 했는 말하고 다 연관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이 덧셈을 배웠으면 덧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맞죠? 계산해서. 뭐 장사를 하다가 뭐 돈을 뭐 주고받고 하는 계산해서. 또는 뭐 월말 결산할 때. 자, 뺄셈을 배워서 뺄셈 하나만 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꽃셈, 나무셈, 이 네 개를 다 종합해가지고 정답을 구해야 되지. 하나만 요것만 기억했다고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덧셈 가르칠 때는 덧셈에 대해서만 배웠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앞에서는 덧셈을 가르치고 책 뒷부분에서는 나누셈을 가르치는데, 이걸 다 앞뒤로 종합해가지고 답을 내야 그게 정답이다. 네. 그래서 책에다가 보면 뭐 어느 페이지에서는 150cc 내지 얼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딴 데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50cc도 뽑지 마라 하는 말이 이말 또 나온다 이 말이지. 맞죠? 이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답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한 부분 읽으면 그것만 기억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저도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운전면허 기구 합격하고 그걸로 책 듣고 나버리지. 그걸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잔디를 공부하시는 분도 합격할 때까지만 공부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 책을 듣고 그래요. 그것은 잘 알죠. 타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뭐 잘쓰고 공부할 거면 그냥 책 한두 번 읽어나면 다 아는 건데, 그러나 많은 분들의 질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하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을 때 그런 의문이 물론 또 책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제일 처음에 책을 내고 한 2, 3년 지났나? 그보다 더 지났나? 그때 제가 많은 질문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책이 부족해서 그렇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견되는데 책이 부족해서 그렇다. 왜? 상황이론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살짝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세 줄만 이야기하는 거 세 줄이라는 한 페이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한 페이지도 안 된다. 앞뒤 또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더 늘려놨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상황이론을 더 늘려놨는데 상황이론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했지만은 네, 바로 결론 들어겠습니다. 그 몇 분 그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생일에 나오면 적시 떼야 됩니다. 근데 적식하는 거는 1초로 말합니까? 2초로 말합니까? 또 그런 의문이 나오겠죠?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계속 의문이 나오게 되시오. 이 의문마다 정답을 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암기식으로 풀어하면 안 돼요. 끝없는 의문의 연속이라는 거지 이게. 네. 그 생일에 나오면 적식 멈춰라고 적식하는 여기서 1초로 말하냐 5초로 말하냐.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그 다음에 상황을 봐야 돼요. 네? 어떤 상황을 봐야 되느냐면 내가 만약에 신장혈을 사회하기 위해서 신장혈의 부항을 걸어가지고 해보니까 생일에 나오더라. 자, 여기서 즉시 멈춰야 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해보면 누구나 답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네. 나는 분명히 신장에 뭔가 신장에 뭔가
의일이 많을 것은 틀림없다. 병원에 검사해봐도 신장이 나쁘다 그러고 내가 평소에 느낌상으로 봐도 신장이 나쁘고 아토피가 있다든지 또는 뭡니까? 신장병으로 오는 것은 요상수치 영업봐가지고 통풍도 있지 않습니까? 통풍 또는 아토피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신장이 나쁘다 보면 그게 확실하거든. 거의 이거는 90%. 뭘 아토피가 오는 원인은 신장만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시는 의원이 많을 때 어느 조선일보를 내가 조선일보 같은 보면 거기 보면 아토피만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한의사가 광고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유식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한의원 원장이겠죠. 아토피를 고치려 그러면 폐입니다. 폐에 아토피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잔혈법 하시는 분을 보면 여기서 또 뭐랄까 충격을 받는 거겠죠. 우리 잔혈법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이 신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장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를 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 말이 옳습니까? 여기 말이 옳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한의사 말이 옳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폐가 원인이다 하는 이 말도 맞다 틀리다. 상황도 맞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연정화법을 잘 보면요. 신장이 나쁠 때 아토피 온다 이런 말은 분명히 있는데 잘 보면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혈액이 오염되면 아토피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혈액이 맑지 못할 때 아토피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이. 근데 그 말은 잊어버리고 요것만 기억하는 거죠. 신장이 나쁘면 아토피가 온다. 요 말만 기억하다 보면 이런 신문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진실이냐, 누구 말이 거짓말이냐.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아토피가 오는 원인은 폐보다는 신장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폐보다는. 근데 이분은 왜 폐를 가지고 내세운지 그건 나는 이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폐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겠지. 폐를 돌보는. 그러면 사실 폐 건강이 나쁜 사람은 폐를 건강히 해주고 나면 아토피 효과가 오는 건 틀림없다 이 말이죠. 우리 잔존업법에서는 첫째, 혈액이 맑지 못하면 아토피가 오는데 혈액이 맑지 못하면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혈액이 맑지 못하면 혈액이 오염되면 아토피가 오는데 혈액이 맑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신장이 나빠도 그렇고 간이 나빠도 그렇고 폐가 나빠도 뭐다? 혈액이 맑지 못하다. 폐가 나빠도 왜 그렇습니까? 혈액이 맑지 못하다는 게 또 무엇을 뜻하느냐 이걸 원천적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우리가 혈액이 맑지 못하다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지 못하다 하는 것은 맑지 못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없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혈액이 맑지 못하다 하는 말을 간단하기가 그렇지 혈액이 기부시를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 갖출 것을 갖추지 못했단 말입니다. 응? 저 사람은 인격이 보수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되는데 없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하는데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해도 될 속한 말은 한다 이 말입니다. 저 속한을 빼야 되겠죠.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 원리가 이 말이죠. 그래서 아토피가 오는 원인은 있어야 할 것, 즉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대표적인 거죠. 산소. 없어야 할 것은 뭡니까? 없어야 할 것은 요산이라든지 기타 뭐 독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아토피가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책에서 다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지. 그냥 간접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혈액에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눈병 온다고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럼 제가 부지런하다면 책에서 응용 못되는 걸 제가 응용 꼭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게으름이 탓입니다. 앞으로 제가 좀 가능하면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산소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토피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턱갑을 일으키면 맞아요. 그게 아토피 아닙니까? 이 말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가 쉽고 신장에
신장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기능을 살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이게 그것이죠. 뭐 또 이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생일이 나올 정제 말씀드렸나. 그래서 신장혈에 부항을 그렸는데 신장 기능이 분명히 나쁘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이 믿음이 있을 때는 생일이 나온다고 해서 부항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 다음에 또 차이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찔러봐야 또 생이 나오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내가 콩팥이 나빠가지고 큰일 나기는 않는데 사를 해보니까 생일이 나왔다. 생일이 나올 때는 즉시 떼라 하더라. 떼보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죠? 잠시 쉬었다 또 해보면 또 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콩팥이 나쁜 거는 틀림없는데 이거 사회를 하기는 틀렸다. 그렇죠? 사회를 해결하기는 틀릴 때만.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내가 어차피 꼭 사회를 하지 않으면 꼭 해야 할 자리라면, 무엇을 이용하셔야 되느냐 하면, 생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이걸 책에서 그대로 읽은 대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생혈이 나왔지만은, 한 무부항 정도, 생일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온다? 의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의혈이 나온다 이죠. 그렇지? 처음에는 생일이 나왔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의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신장이 나쁜 것은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내가 목숨을 걸고 신장 사회를 해준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생일이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생일을 상당 부분 내가 손실 희생할 그런 각오를 하고라도 그대로 부항을 붙여놔야 됩니다. 그러면 생일이 막 나오는데 잠시 있으니까 부항이 꽉 차버려 생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 그저대로 피값이야. 자, 왜 그래 하느냐 하면 처음에 생일이 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밑에 있던 의혈이 따온다. 의혈을 빼기 위해서 어차피 처음에 항부 부항 정도 가까운 생일을 희생을 한 겁니다. 희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생일이 나오다가 그 생일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한 두 방 정도 생일이 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조금 의혈이 나오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제 진한 의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의혈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의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의혈을 뽑아내면 돼요. 먼저 나왔던 생일 아깝지만 보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의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의혈을 계속 뽑아주게 되면 이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항을 걸어놓고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게 이거는 5분, 3분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생일에 나왔다가 뒤늦게 의혈이 나오느냐? 또 처음에는 의혈이 나왔다가 뒤늦게 왜 생일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등에 피고 여기가 공동입니다. 그죠? 공동이고 여기는 이제 복부입니다. 복부, 배가 불룩하게 되는데 여기가 신장이 여기 있다. 신장이 그렇죠? 신장이 거기다가 부항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 부항을 탁 걸어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의혈이 나오기도 하고 처음부터 생일이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길어지겠는데